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신의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살짝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원형 아파트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평안북도 신의주 인구가 대략 한 36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한 중소도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 북한에서는 그렇다고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중국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에 2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네. 생김새가 특이해요. 너무 특이해요. 예, 동그란 원형의 붉은색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동그랗게 그냥 그렇게만 지어놓으면 아파트가 아마 안정성이 부족하니까 예. 밑에 바탕은 사각형으로 흰색으로 네. 받침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볼 때 되게 특이한데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할 만해요. 저도 살아보고 싶다 생각 들더라고요. 26일 날 완공이 됐고요. 건설공사는 평안북도 외화벌이 기관에서 이제 맡아서 했는데 중앙 국가기관에서는 지원이 없었다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기본적으로는 건설 비용은 외화벌이 기관과 돈주 간부들이 냈다는 건데 일부 예산 그것으로도 다 부족해가지고 신의주 주민들에게 세외 부담으로 걷어가지고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거 평민들이 갖다 바친 고혈의 산물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답니다. 네, 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살 수는 없을 텐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집을 배정을 받았나요? 네, 크게 둘이랍니다. 네. 일단 절반은 국가로부터 집을 배정받은 과학자와 교육자였답니다. 그래서 뭐 과학 분야는 평안북도 신의주 화장품연구원, 그다음에 중국 합영회사, 피복회사 공장, 뭐 좀 복잡하네요. 공정도입연구사 및 기술차 등 이런 사람이고요. 교육자로는 신의주 사범학교 교원들, 그다음에 신의주 제일중학교에서 수재 양성에 노력했던 사람들도 집을 받았는데요. 나머지 절반은 어쨌든 돈을 주고 들어온 돈주와 간부들입니다. 한 30%는 미리 그 집을 짓는데 투자한 사람들, 개인 돈주들이고요. 나머지는 달러 주고 집 산 사람들이에요.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교육자와 과학자 이 두 분야의 이 전문가들에게 집을 배정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뭐 당연히 꽤 비싼 집이잖아요. 네. 새 집이고 또 특이한 집인데 거기에 당당하게 입주할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당정책 관철에 앞장섰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특정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포상 형식으로 집을 선물한 건데 이게 이제 북한 체제, 특히 이제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는 이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방식인데요. 선물 정치입니다. 충성심 높은 사람들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은 정말 큰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아까 뭐 이렇게 집을 배정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북한은 원래 집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주고 입주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원칙적으로 사실 모든 살림집은 국가 소유죠.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주택 이용 허가증, 보통 북한에서는 이걸 입사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돈주들 간부들은 어떻게 집을 사는 것이냐? 이런 원천적인 제도적 한계 때문에 그래서 집에 대한 소유권을 살 수는 그래서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집 배정할 때 주는 주택 이용 허가증, 입사증이죠. 이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택 소유권이 아니고 주택 이용 허가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샀지만 소유권 없습니다. 이용 권한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한국에서의 주택 매매와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인데, 자, 궁금해지는 거 바로 매매 가격입니다. 어제도 살짝 짚어드리긴 했어요. 이게 꽤 비싼 편인 건가요? 북한에서는 비싼 것 같아요. 그 2018년 신의주에 건설됐던 아파트 가격이 2만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84제곱미터니까 한 평수로 하면 한국 평수로는 한 34평 이렇게 되는데 북한 평수는 좀 평수가 다른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걸 84제곱미터, 84평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완공된 원형 아파트 압록강과 중국 요녕성, 단동성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관망도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신의주에서 건설된 아파트 2만 달러를 훨씬 상회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 한번 보면 평양 같은 경우는요 10,000달러에서 100,000달러까지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요. 이제
가격 차이가 커졌어요. 예. 그래서 신우주도 이제 아마 지금 2만 달러라고 했는데 아마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2년 전 가격이니까 네. 예측 같아서는 3만에서 4만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궁금해지는 게 아까 이게 집을 아예 사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그 허가증을 사고 네. 파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살림집을 무료로 받은 사람들이 당분간은 거주할 거라는 겁니다. 네. 바로 팔기는 좀 바로 그렇죠. 팔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당의 배려로 받은 아파트를 판매한다? 파는 사람 되게 부담스럽고요. 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이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당국 간부들이 발급하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바로 이걸 허가증을 내달라고 하면 내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3년에서 보통은 5년 정도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고요. 네. 한 3년에서 5년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빠르면 3년, 그렇지 네. 않으면 5년 이후에나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요. 그동안 이제 과학자들과 교원들이 살던 집, 이번에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교원 과학자들이 원래 살던 집들 다른 주민들에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근데 이제 배정 비율이 재밌는데 이 30%는 제대 군관들, 군인들에게 공급됐고요. 네. 20%는 도시경영과 소속 주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도시경영과에 주택이 되면 이제 도시경영과에서 필요한 다른 주민들에게 이제 추가로 배정을 하겠죠. 가지고 네. 있다가. 그리고 이제 20%는 철거입니다. 철거. 좀 낡은 집인가 봐요.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기관별로 여러 기관들별로 부족한 주택이 네. 있을 수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분할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4개로 나누어서 예. 다양한 형태로 재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도요,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는 체제지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기반으로 하면 사실 주택의 절반 정도는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북한의 주택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절반은 국가에서 줬고 네. 절반은 돈 주고 산 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건 집을 돈 주고 산다?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절반은 자본주의 네. 아파트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그 돈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 네.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다가 돈을 댄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대고 그 권리로 자기도 살고 일부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게 되는데 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한 현상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주고 산 아파트를 산 사람 중에 30%는 아파트 건설에 투자한 개인 돈주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외화벌이 기관들이 네. 달러로 매물을 받은 것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민간 자본이 들어간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상 그 예. 제도 모든 주택은 국가의 거야. 음. 그래서 국가가 각 개인에게 그것을 배분하는 것 이게 주택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제도나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식 네. 돈 주고 주택을 사고 파는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이 한 가지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런 현상이 뭐 앞으로 계속될 거야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네네.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에 한 10년 정도 북한 사회 추세를 보면 네. 그런 비율이 계속 늘어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 모두 그런 네. 식으로 돈주나 간부들이 사실상 돈 내고 예. 아파트를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꾸준히 지난 추세를 보면 확대되어 왔다는 점, 이 점을 네. 비추어 볼 때 또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점,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지속됐거든요. 네.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당연히 집을 사고 파는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네. 사실 이미 개혁 개방을 거치면서 주택을 사고 파는 제도가 사실상 정착돼 있는 중국의 길을 따를 가능성이 좀 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중국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도 지금 사실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여긴 집을 사고 팔게 된 건가요? 중국도 이제 1949년에 신중국 건설을 했을 때는 네. 이제 부동산 제도라고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가지고 개인이 재산이 있는데 움직이는 재산,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현금 예. 이런 거고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 땅이나
집 이런 거. 그래서 네. 이제 보통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나 주택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은 그 모두가 공유제입니다. 네. 인민의 재산이거나 국가의 재산. 네, 이런 공유제를 바탕으로 토지라든가 주택 제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무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파는 거래되는 시장 자체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1978년에 개혁 개방이 시작될 때 토지 소유권은 국가로 하되 토지와 주택의 사용권은 상품화하자. 상품으로 만들자. 이 말은 사고 팔자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그걸 거래합니다. 네. 그런 제도가 1978년에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부동산 시장, 네.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파는 장마당이 1978년에 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79년 그 다음에 토지 사용비라는 것을 내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요. 그래서 토지관리법, 부동산관리법 이런 것들도 79년에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뭐 사용할 때 비용을 얼마 내면 사용할 수 있다든가 주택을 뭐 어떻게 해서 사용권을 살 수 있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개인의 사용 권리를 법으로 아. 인정해주는 요건데요. 정말 결정적으로 집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게 된 건 1987년입니다. 이때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뭘 내놓느냐면 네. 상품 주택이라는 것을 건설합니다. 상품 아예 주택이요. 사고 파는 용도로 아하. 주택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북한 이번 신의주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고 파는 이거는 그 용도는 사용권 아니잖아요. 개념이죠. 그죠. 네. 근데 아예 상품 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상품 주택 건설 계획과 관리 강화에 관한 잠정 규정 이렇게 긴 이름의 네. 법령을 사실상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주택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개인도 돈을 주고 집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집값이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렵게 돈을 모아서 네. 한꺼번에 집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일주 네. 2만 달러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돈 늦죠. 주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네. 그 돈 어떻게 사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도. 그래서 중국에서 뭘 하냐면 94년에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은 빌려주는 제도를 그때 처음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설사 개인이 집을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뭐 2만 달러다 3만 달러다 돈이 없다 하더라도 네.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94년에 거의 완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뭐 거의 네. 자본주의와 비슷하게 주택을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의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네. 자, 중국이요. 상품 주택을 만들고 또 개인의 주택 매매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허용하게 된 게 그럼 한 30년 넘은 거죠? 한 40년 정도 그렇죠. 됐다고 볼 수 40년 됐다고 있는데 봐야 되겠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중국이 네. 주택 또는 토지 제도, 그러니까 토지 공유제, 주택 공유제 제도를 개혁해버린 이유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국가가 모든 토지를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토지도 일종의 자원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토지를 막 저수지로 쓸 수도 있고 네. 논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짓는 주택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네. 아니면 공장 용기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제나 주민 생활에 큰 이득을 남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낭비가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토지를 국가가 모든 토지 결정 권한을 하다 보니까 낭비되는 토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혁을 해보니 네. 그 어떤 특정 토지를 이용해서 경제적 부를 생산하는데 훨씬 쉽고 유리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을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럴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국가가 열심히 집을 짓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있는 집을 그냥 나눠주는 정도 수준, 집을 지어도 집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집을 지으면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다 맞아요. 보니 집을 필요한 것보다 네. 더 많이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지가 않은데 예.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이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할아버님, 할머니,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도 자기까지 이렇게 그러네요. 3대가 같이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개인에게 강제로 국가가 집을 주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야. 네, 근데 그럴 살아야 수 돼. 있겠네요.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주택이 특히 간부 돈 많은 사람들한테 거의 가고요. 가난한 일반 주민들은 허름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가 평등한 사회인데 주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 두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과감히 상품 주택을 만들고 토지 또는 주택 거래를 허용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북한에도 사실상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사례를 오늘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중국 사례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현상이 어디까지 또 갈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북한 당국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정책을 바꿔준다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재미있는 뉴스 또 전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